정신과 차세대 전략, 이번에 좀 젊은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이종환 전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은암정신과 차세대 전략 세 번째 발제 맡게 된 은혜와 진리교회 이종환 전도사입니다. 이제 긴장이 되는 게, 저도 와보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르신들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어떻게 잘 보이고 어떻게 잘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젯밤에 모기가 저의 눈을 두 방울 불었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부은 것을 보고 아침에 외모적으로 잘 보이긴 글렀다. 근데 내가 귀엽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께 그냥 손자뻘이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제가 이게 선례들을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정신 하면은 이 청년 전도사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청년 이승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배제학당을 다녔고, 또 그곳에서 그의 마음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처음으로 심겨졌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너져나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 없이 그저 자유민주주의만 막 외치다가 함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서 이 기독교 신앙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갈고 닦아서 죽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도로 시작된 자유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청년 김일성의 모습입니다. 본명 김성주이죠. 오히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애국자이자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냉대했던 분이었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 남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김일성의 어머니는 중국 공안 총사령에게 제가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인류 최악의 공산 정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청년은 젊은 날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교육받았는가, 이것으로 그 운명이 갈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나라의 운명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서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좌경화된 이 공교육과 언론에 맡겨서 차세대 범죄자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앞장서서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 교육과 함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으로 교육해서 이 국부 이승만과 같은 차세대 리더를 길러낼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은혜와 진리교회의 선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2016년과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좌경화되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좌경화된 언론과 교육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쉽게 선동되어서 시국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해 줘야 됐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촛불 집회를 칭찬하는 교회와 이 신학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른 소리를 하면은 성도들이 떠날까 하여서 침묵하는 교회가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는 이 조용목 담임 목사님께서 현 시국은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큰 위기이며 그것은 곧 교회의 위기와도 직결된다라는 것을 당시 매주 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조차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간 세상에서 좌경화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심히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들고, 어떤 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침을 뱉고 욕하며 나갔습니다. 교회당에다가 침을 뱉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과
1대1로 면담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길게는 4시간 동안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다 보니 원인이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청년들이 과거의 586 세대처럼 좌익사상으로 막 무장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전교조랑 미디어 통해서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받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만을 교육받아 왔고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역할, 6.25 전쟁의 역사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이 모든 역사관들이 심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북한 정권의 실체 이런 국가관도 부재한 겁니다. 둘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들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역사와 국가관에 대해서는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완전히 마음과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당시 같은 청년의 신분인 저와 저의 동역자들이 이들을 만나서 역사, 국가관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 카페에서 막 만나서 교육해보니 그 순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청년의 입장이기에 처음부터 마음이 열려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이 청년을 교육하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발상을 하셨고 그 발상을 본격적으로 조직화하여서 청년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22살로 성결대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원하는 4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53 홀리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153이라는 숫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진 그물 안에 들어있던 물고기들의 숫자입니다. 이를 보고 저희는 당시 각자의 자리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막 카페에서나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에서 애쓰는 청년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낚싯대로 고군분투하는 어부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 낚싯줄을 다 뽑아서 엮어서 커다란 그물망을 만들어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청년들을 향해 던진다면은, 연합하여서 던진다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변화될 것이다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153 홀리 프로젝트라는 팀을 설립하였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다 할 것 없이 각자의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든 아침 일찍이든 밤이든 각 지역에서 매일같이 안양으로 모여서 밤늦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회의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사정을 아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즉시 사무실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매주 대면해서 저희의 귀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점차 팀이 확장되어서 저희는 미디어와 교육과 문화예술 딱 이렇게 3가지로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청년들을 더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짐하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였듯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여서 이 PPT와 같이 각 분야별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총괄팀장을 맡았고 팀은 크게 행사 운영,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첫째로 행사 운영팀은 행사를 기획하는데 놀라운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전 청년 구국기도회 그리고 이 갓 올라오는 청년들 20살 새내기 청년들 모아서 구국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들을 데리고 전쟁 기념관, 현충원, 또 양화진 선교사 묘원, 천안함 기념관, 오산에 있는 기념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과 귀로 보고 체험하니까 완전히 그 국가관과 역사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문화예술팀은 이 수련회나 교회 행사 또는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곳이 있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저희가 자체로 제작한 국가 역사관에 관한 전시물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회를 열고 다 각자 준비하여서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북한 지하교회의 실태를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까 했을 때 뮤지컬을 만들어서 자체 제작하여서 공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 지하교회의 실태와 그들의 신앙을 만든 것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팀은 이 강의와 교재를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153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12주차 과정의 기본편이라는 아카데미와 또 4주차 과정의 적용편이라는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과연 많이 등록할까 우려했는데 정확히 저희의 1차 아카데미에 153명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때가 20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1차가 끝났고 또 지속적으로 그 다음은 200명, 그 다음은 300명, 500명씩 모든 청년들이 강의를 다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153 아카데미의 이 기본편 12주차의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 3주차에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배우기 전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인 동성애를 주제로 하여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을 교육했습니다. 또 5, 6주차에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보수주의 이 모든 가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는 것을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교육했고 또 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는 반대한민국, 종북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갖가지로 파악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7, 8주차에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하여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6.25 전쟁, 박정희 대통령, 월남 패망의 교훈까지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했습니다. 또 9, 10주차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 시대적인 또 역사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청년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교육했고 11주차에는 북한 선교와 자유통일을 위해서 알아야 할 이 북한의 실상과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가서 선교할 것인가 이 전략들을 토론하고 회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2주차에는 수료 예배로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청년들의 시대적, 역사적인 사명에 관한 주제로 이 청년들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강의들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났으면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주차 과정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교환으로 월요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모든 주중예배 때도 모여서 강의 이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느낀 점을 나누는 등 발전적인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거의 한 3시간씩 가졌습니다. 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주 과제가 주어졌는데 한 주간 자신의 탤런트를 10분 활용해서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카데미가 끝날 때쯤에는 교회에서 국가관과 역사관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담임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하고 반감을 가졌던 청년들이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하고 또 교회의 뜻에는 동의는 하는데 세상에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청년들과 마음은 있는데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타인한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던 청년들이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직장에서 원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를 적극 힘썼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남긴 이 153 아카데미의 기본편이 끝나자 그들이 더욱더 모여서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이슬람과 난민, 과학, 현대신학 이 모든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연구하여서 강의를 제작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로 말미암아 시국 사건 이후에 오히려 청년부가 더 부흥했고 욕하며 떠났던 청년들도 울면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교회는 전국 각지에 40여 개가 넘는 교회당이 있어서 이 안양에 있는 대성전에서 하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전, 세종, 천안, 아산, 김포 이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차로 한 2시간 넘는 거리를 매주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153 아카데미를 각 성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각 성전에 이 청년부 회장들과 또 교육의 은사가 있는 청년들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그들이 대표로 안양으로 와서 10주차 과정에 철저한 교육 리더 아카데미라는 것을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별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교육 리더 아카데미는 차세대 리더의 자질 함량을 위한 글쓰기와 PPT 제작, 발표하는 방법 등의 모든 기초적인 과정부터 시작해서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북한, 동성애, 미디어와 언론, 성경과 과학 등의 12개 정도 되는 큰 주제와 이것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가 전공하는 부분들을 살려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강과 리포트를 만들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어떠한 심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 리더들은 무엇이든지 성경으로 사고하는 통찰력과 이것을 논리적으로 발표하고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소속된 성전의 청년부와 교회학교, 더 나아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청년 이승만이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과 공산당 당부당을 쓴 것과 같이 또 이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호소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자 하니 이러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북한 선교회에서는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바로 알기 강의와 그에 관련된 교재가 나와서 전 성도님들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이 아카데미를 들은 분들 중에는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배운 내용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들의 연령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선교사님들을 만나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이 심어졌기에 그것이 자유대한민국 건국으로 결실을 맺은 것처럼 교회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심어준다면 그것이 미래의 선진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 북한 복음화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미국에서